2021년 우리는 로켓 배송의 기적에 열광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문 앞에 놓인 택배 상자, 그것은 혁신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오늘 그 혁신의 대가는 혹독합니다. 180만 명이 앱을 지웠고 개인정보는 헐값에 털렸습니다. 당신의 편리함 뒤에서 비명을 지르는 4개의 기둥, 오늘 쿠팡 제국의 무너지는 바닥을 적나라하게 공개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쿠팡 사태를 단순히 개인정보가 좀 털린 사고 정도로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거대한 엑소더스, 즉 대탈출의 서막입니다. 앱 분석 업체들이 내놓은 충격적인 수치를 먼저 보시죠. 12월 초 단 5일 만에 일간 활성 사용자 수가 1799만 명에서 1618만 명으로 급감했습니다. 무려 180만 명이 증발한 겁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약 3.5%가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에 특정 앱을 켜지 않거나 삭제했다는 뜻입니다. 반면 경쟁사인 지마켓, 네이버, 11번가는 같은 기간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용자가 늘었거든요. 더 무서운 건 여론의 온도입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쿠팡만 한 게 없다 며 옹호하던 콘크리트 지지층이 이번에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탈팡, 즉 쿠팡 탈퇴, 인증샷이 훈장처럼 올라오고 불매 운동을 넘어 집단 소송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편리함이 나의 개인정보, 그리고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경영진은 사과하고 대표이사가 사임했지만 이미 신뢰라는 댐에는 돌이킬 수 없는 구멍이 뚫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 사태가 중국 해커, 개인정보 유출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반가쇠였을 뿐입니다. 진짜 화약고는 쿠팡 생태계를 떠받치던 4개의 기둥, 셀러, 기사, 점주, 라이더들의 분노였습니다. 그들이 왜 지금 폭발했는지 그 구조적 모순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무료 반품 버튼을 누를 때 그 비용은 누가 낼까요? 쿠팡이 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희생양은 바로 쿠팡 셀러들입니다. 특히 로켓그로스에 입점한 셀러들에게 쿠팡은 지옥과도 같습니다. 고객의 단순 변심으로 반품이 들어오면 입출고비, 배송비, 회수비까지 셀러가 모두 떠안아야 합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상품 등급입니다. 반품된 물건은 자동으로 등급이 매겨져 중고 가격으로 헐값에 팔립니다. 새 상품을 보냈는데 돌아오니 중고가 되어버린 거죠. 재고 가치는 순식간에 쓰레기 수준으로 전락합니다. 매출은 분명 올랐는데 통장에 남는 돈은 0원이거나 오히려 마이너스인 기이한 현상, 이것이 바로 쿠팡 매직의 실체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금줄을 죄는 정산주기는 셀러들의 숨통을 끊어놓습니다. 물건은 팔렸는데 돈이 안 들어옵니다. 최대 수십일을 기다려야 하죠. 당장 물건 떨 돈이 없는 사장님들에게 쿠팡은 친절하게도 자체 대출 상품을 권합니다. 금리는 무려 연 9% 안팎. 내 돈을 늦게 주면서 그 공백을 메우려면 이자를 내고 돈을 빌리라니, 이보다 완벽한 약탈적 금융 모델이 어디 있겠습니까? 셀러들은 말합니다. 떠나고 싶어도 갈 곳이 없다. 이미 시장을 장악당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소비자가 떠나자 셀러들도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억울함이 터져 나오면서 쿠팡의 가장 든든한 물주였던 그들이 이제는 가장 강력한 안티 세력으로 돌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너지는 축은 바로 쿠팡맨과 퀵플렉스 기사님들입니다. 현장에서 들리는 비명 소리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혹시 하포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 개의 박스를 테이프로 칭칭 감아 하나처럼 만드는 겁니다. 기사님 입장에서는 박스 3개를 들고 뛰는데 전산상으로는 한 건으로 처리됩니다. 배송비는 당연히 한 건 값만 받습니다. 노동력 도둑질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문 앞에 쌓여있는 프레시백, 보기는 좋지만 기사님들에겐 악몽입니다. 회수 보상은 건당 겨우 수십 원 수준, 사실상 공짜 노동이나 마찬가지인데 이걸 회수하지 않으면 클렌징, 즉 구역 회수라는 사실상의 해고 위협을 받습니다. 시스템이 사람을 관리하는 방식이 너무나도 비인격적입니다. 매년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단가는 야금야금 내려갑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깎이는 기적의 논리죠. 무거운 생수통을 날라도 추가 요금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기사님들은 말합니다. 일을 더 많이, 더 빨리 하는데 손에 쥐는 돈은 줄어든다. 이것이 바로 노동의 역전 현상입니다.
몸을 갈아 넣어야만 유지되는 시스템은 그 몸이 망가지는 순간 함께 붕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로사가 뉴스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잠시 분노하지만 금세 잊고 다시 주문 버튼을 누릅니다. 하지만 이제 기사님들도 한계에 달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물류의 최전선이 멈추면 쿠팡이라는 거함도 멈춥니다. 이 두 번째 축의 균열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쿠팡이츠의 무료 배달, 소비자 입장에서는 축복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그 비용은 고스란히 음식점 사장님들의 고혈로 채워집니다. 주문 매출이 늘면 뭐 합니까? 높은 수수료, 광고비, 각종 프로모션 비용을 떼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플랫폼이 가져가는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특히 강제 할인 구조는 악랄합니다. 한집 배달, 같은 프로모션에 참여하려면 메뉴 가격의 20% 가까이를 할인해야 노출을 시켜줍니다. 안 하면 앱 구석에 처박혀 주문이 뚝 끊깁니다. 사장님들은 알면서도 당합니다. 앱을 끄면 손님이 끊기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버티는 겁니다. 이건 상생이 아니라 디지털 소장농, 신세나 다름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칼을 빼들었다고는 하지만 현장의 고통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쿠팡이츠는 수수료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결국 음식값은 오르고 양은 줄어듭니다. 사장님이 살기 위해 선택한 고육지책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피해로 돌아옵니다. 무료 배달의 달콤함 뒤에는 동네 자영업자들의 피눈물이 섞여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 축인 자영업자들의 이탈도 시작되었습니다. 배달앱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직접 배달을 부활시키거나 포장 할인을 늘리는 가게들이 늘고 있습니다. 플랫폼의 갑질이 오히려 플랫폼을 떠나게 만드는 역설적인 상황. 쿠팡기츠의 성장은 이제 한계에 부딪혔을지도 모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축, 도로 위에 무법자라 손가락질 받는 라이더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난폭 운전으로 내모는 건 누구일까요? 바로 알고리즘입니다. 기본 배달료는 2,000원대까지 떨어졌고 거리는 점점 멀어집니다. 동선 대비 수입이 맞지 않으니 라이더들은 더 빨리, 더 위험하게 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쿠팡의 관리 시스템은 잔인할 정도로 게임화되어 있습니다. 골드, 플래티넘 등급을 미끼로 배차 수락률과 완수율을 강요합니다. 소위 똥콜이라 불리는 유배지 배달도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거절하면 등급이 떨어지고 좋은 콜을 못 받으니까요. 사실상 프리랜서가 아니라 알고리즘의 지시를 받는 노예나 다름없는 구조입니다. 심지어 2시간 45분에 16건 배달, 같은 말도 안 되는 미션이 내려옵니다.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시간을 주면서 성공하면 돈을 더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이것은 미션이 아니라 사고를 내라는 명령과 다를 바 없습니다. 신호 위반, 과속, 인도 주행. 이 모든 것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시스템이 설계한 필연적 결과라는 점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라이더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배달비는 싼데 위험 부담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비 오는 날 배달이 안 잡히는 이유, 심야에 치킨이 늦게 오는 이유, 바로 이 네 번째 축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이더 없는 쿠팡기츠, 바퀴 없는 자동차일 뿐입니다. 지금까지 쿠팡 제국을 지탱하던 4개의 기둥, 셀러, 기사, 점주, 라이더의 붕괴를 목격했습니다. 이번 180만 명의 이탈과 개인정보 사태는 우연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을 갈아 넣어 만든 초저가 편의, 가 한계에 봉착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입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도, 나르는 사람도, 음식을 만드는 사람도 모두가 불행한 시스템은 결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소비자 여러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공짜 점심은 끝났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누려온 과도한 편리함의 청구서가 이제야 도착한 것입니다. 지금처럼 쿠팡이 파트너들을 쥐어짜는 구조를 고집한다면 서비스 품질은 나락으로 갈 것이고 배송은 멈출 것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습니다. 쿠팡에게도 경고합니다. 소비자만 바라보는 정책을 멈추십시오. 소비자는 바보가 아닙니다. 내 편의가 누군가의 피눈물로 만들어진다는 걸 아는 순간 윤리적 소비를 찾아 떠나는 것이 요즘 소비자입니다. 4개의 축을 복구하지 않고서는 이번 위기는 기회가 아니라 장기 침체의 입구가 될 것입니다. 눈높이 경제 시선, 오늘은 쿠팡 사태의 이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세상에 무한한 성장은 없고 희생 없는 혁신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